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물질, 인간관계, 경험, 환경, 사건 등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발산하는 진동의 본질과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살면서 스스로 노력해 만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님들. 오늘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책주남TV 나비스쿨에서 재출간한 머니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3천만 부가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탄생시킨 주요 인물로 널리 알려진 에스터 힉스와 제리 힉스가 머니룰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룰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 건강, 성공, 행복, 우리가 원하는 모든 비밀이 이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머니룰의 시크릿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4장, 몸과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건강한 신체 갖기. 신체를 진동과 조화롭게 만드는 일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은 자기 몸입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의 몸과 동행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당신의 시각이나 생각은 물질적인 몸이라는 렌즈를 통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른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스스로 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에너지와 조화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나라를 여행할 때 다른 나라의 지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보는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무 쓸모없는 정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주의 법칙과 모순되는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큰 그림에서 당신과 당신의 몸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든 영혼이든 몸이든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되도록 도우려 합니다. 당신이 몸을 잘 활용해 내면 존재와 조화로운 생각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 조화로운 증거가 물질적인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려면.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거나 되찾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완벽한 건강을 얻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지요?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분 좋은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것과 유지하는 것에 차이가 하나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게 건강을 되찾기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기분 나쁠 때보다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생각을 하기 쉬운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최상의 방법은 당신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게 살도록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당신이 아프게 사는 겁니다. 현재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생각을 찾으라는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장합니다. 기분 좋은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더 좋은 감정을 느끼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즉시 개선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긴장을 풀고 행복하게 잠들면 당신이 머물러야 할 자연스러운 상태는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입니다. 질병에 맞서 싸울 필요가 더는 없습니다. 그저 긴장을 풀고 건강한 상태로 들어가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가 가장 크고 편안한지 느껴보세요. 베고 있는 베개와 살갗에 닿는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순간 당신은 질병에 연료를 주는 일을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순간은 질병의 진행을 막는 순간입니다. 질병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질병에 불을 지피는 연료를 더 붓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초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 5초 동안 질병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10초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질병의 먹이를 안 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고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건강에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질병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생각이 내면 존재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않아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진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병 때문에 걱정하거나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과 당신의 진정한 모습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를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면 존재에서 나오는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당신이 허용할 때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내 건강은 완벽해.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건강한 상태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은 내면 존재의 생각과 조화로운 진동의 파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내면 존재가 내보내는 생각 에너지 덕분에 당신은 건강해집니다. 모든 생각은 진동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기분 좋은 생각을 끌어당기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기분 좋은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끌어당깁니다. 마침내 진동이 상승해 내면 존재가 당신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이때 당신은 행복한 상태에 있게 되고 건강도 그 수준으로 빠르게 좋아집니다. 건강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물리적인 증거를 목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이끌린다. 당신이 바라는 삶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이 없고 허용이 많은 길로 가는 겁니다. 당신의 근원, 내면 존재, 당신의 진정한 모습, 당신이 바라는 모든 일과 연관되는 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허용은 유쾌한 기분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분 좋은 상태를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당신이 바라는 건강과 조화롭지 않은 말을 하게 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당신이 저항하고 있다는 경보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항하는 생각은 당신에게 막힘없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의 물결을 막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건 당신의 안내 시스템이 그 순간 당신이 저항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안내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봐, 또 그러는군. 그런 생각을 다시 하는 거야? 이런.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놓아두어 자신의 안내 시스템을 무시합니다. 그로 인해 광범위한 관점이 알려주는 유익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 부닥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려면 그 소망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살면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것이 줄어드는 쪽으로는 되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즉시 행동과 생각을 중단하고 바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원하는 쪽으로 주의를 돌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생각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기란 건 쉽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지금 하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방어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방해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면 저항하는 상태가 더 오래 머물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저항을 계속하곤 합니다. 기분이 좋은 것보다 자신이 옳은 걸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며 당신을 설득하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대화를 이어가지요. 그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정적인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당신의 유쾌한 기분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가 당신을 그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도구로 이용하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당신의 좋은 기분을 포기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불편한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건 내면 존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과 대화는 너가 원하는 것과 맞아? 먼저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주변에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체중을 관리하는 법. 체중 관리를 원하는 사람에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대부분 힘겹게 체중 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체중을 조절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체중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몸매를 상상하세요. 당신이 그 몸매를 지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몸매를 끌어당기세요. 원하는 몸매를 지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모든 상황, 즉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 환경이나 여건 모두가 당신이 원하는 몸매를 쉽고 빠르게 당신 삶으로 가져다 줄 겁니다.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날씬한 몸매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번영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출발점은 당신의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즉, 좋으면 더 좋아지고 나쁘면 더 나빠집니다.
무언가를 매우 부정적으로 느낄 때 그 문제를 고민하며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부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세요. 그런 다음 긍정적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래서 급격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곧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까요? 날씬해지고 싶다는 소망은 강하지만 자신이 날씬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고 그런 모습을 그리지 않아서요? 그래서 다시 뚱뚱해지는 건가요? 그들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식 때문에 살이 찐다고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 그걸 믿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모습을 창조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살이 빠졌다가 금방 다시 찌는 이유는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뚱뚱하다는 느낌을 계속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린 이미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어떤 이미지를 그렸느냐에 좌우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보면 건강해지고 날씬하게 보면 날씬해집니다. 근육이든 몸매든 체중이든 당신이 그리는 이미지대로 됩니다. 음식과 기쁨의 관계. 우리는 조언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라. 언제나 기분 좋은 것을 찾아라. 이러한 조언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건강에 해롭고 살찌는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주로 그런 음식이 맛있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종종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공허감을 달래려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잘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 자신이 원하는 몸매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는 행동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행동이라고 믿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안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 행동을 하겠다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하는 행동은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피어나는 이유는 특정한 음식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 아니라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식이요법과 비슷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다이어트에 음식 섭취와 칼로리 소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얻은 결과는 언제나 당신의 생각이 낳은 에너지의 조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행복해지세요. 그 다음 음식을 드세요. 행복해지려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그러면 음식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충동도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음식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은 그대로 둔 채 음식을 적게 먹거나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는 등 행동만 바꾼다면 얻는 게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행동을 바꾸지 않아도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될 겁니다. 날씬한 몸매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바라는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거야. 날씬해지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죄책감, 실망, 화와 같은 감정이 올라오지요. 자신의 믿음과 조화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소망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과 믿음의 관계. 음식에 관해 사람들이 품고 있는 믿음은 그들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무엇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쉽게 살이 찐다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특정한 음식이 기력을 보충해 준다고 믿으면 실제로 그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특정한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면 그 음식은 당신에게 해를 줍니다. 특정한 식단이 날씬해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믿으면 그 식단대로 먹을 때 체중이 늘어납니다. 음식에 관한 우리의 말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는 분석이기 때문이지요. 결과만 관찰해서 빈약하고 부적절한 정보를 얻을 뿐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칼로리만 계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창조물을 만드는 조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망과 기대입니다. 이 재료를 빼놓으면 당연히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생각의 결과는 늘 일정합니다. 음식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몸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의 예. 내 몸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끔 다이어트와 운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지. 유지 기간도 짧았어. 힘들게 운동하고 가혹할 정도로 먹는 걸 줄여야 겨우 원하는 몸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가까스로 원하는 몸매를 얻어도 계속 유지해야 할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해도 멋진 몸매가 되지 않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은 이제 지쳤어. 너무 어려워. 나는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없어. 정말 불공평해. 하지만 뚱뚱해지는 건 싫어. 어쩌면 좋지? 몸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의 예. 내 몸은 내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 생각을 조절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생기는지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해. 내 몸에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기를 간절히 원해. 그런 변화는 내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지. 내 몸매가 근사해지는 걸 기대하니 기분이 좋아.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신해. 그러는 동안 나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이든 불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건 재밌어. 의도적으로 선택한 생각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는 건 훨씬 더 재미있지. 내 몸은 내 생각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더 나은 이야기를 말하는데 옳거나 그른 방식은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야기, 그리고 더 나은 상황의 이야기를 말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하루를 보내며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를 짧게라도 여러 번 말하면 끌어당김의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가 당신 삶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을 말하세요.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들 중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 등 여러 명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그런 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행복해지는 생각을 하고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되는. 사랑님들, 오늘은 우리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볼까요? 사랑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